선생님 2명과 학생 4명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아있다. 선생님 2명이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지금 선생님 2명이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는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2명을 다른 모서리에 앉히고 나머지를 배열할 거냐, 아니면 전체에서 이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냥.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 2명이 같은 모서리에 앉는 경우를 빼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전체 경우의 수면 결국 6명을 원 모양에 배열할 텐데, 이건 회전하여 일치하는 모양이 나오니까 일단은 원순열로 간주하셔야 되죠. 그럼 6-1 팩토리얼, 즉 5팩. 이게 그냥 원순열로 배열을 했을 때고,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앉는 거랑 이렇게 한 칸 넘어가서 앉는 건 다른 모서리니까 다른 거죠. 저는 선생님을 예로 들었지만 학생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1, 2가 이렇게 앉는 거랑 이렇게 앉는 건 다른 모양입니다. 그죠? 다시 한 칸 더 넘어와서 이렇게 1번, 2번 앉으면 회전하면 같은 배열이니까 서로 다른 모양은 2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5팩토리얼은 120이라고 외워달라고 했고, 이렇게 되겠고, 이 중에 선생님이 같은 모서리에 앉는 경우, 여기서 이 경우만 빼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같은 모서리에 앉는 경우면, 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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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모서리나 일단 선생님이 같이 붙어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다 회전하면 일치하는 배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서리를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선택하지 않는 거지. 그냥 아무 모서리나 선택했다라고 치고, 여기 선생님 2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2팩이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순서 바꿔서 앉을 수도 있고, 그럼 선생님을 특정한 테이블에 이렇게 고정을 시켰다라고 하면, 특정 모서리에,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지. 1, 2, 3, 4 앉는 거랑 1, 2, 3, 4 앉는 거랑 1, 2, 3, 4 앉는 게 다 양옆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순열입니다. 그죠? 이게 48개 나오겠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선생님이 같은 모서리에 앉는 경우만 빼면 얘가 그대로 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3번에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가 편한지 아니면 직접 셈하는 게 편한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이 89번. 동그라미, 마름모, 하트가 아니지, 스페이드를 일렬로 나열하여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세 기호가 이 순서대로 서로 이웃해서 나오면 신호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 중에 6개만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서로 그냥 다 6개를 사용한대. 이것도 방금이랑 아이디어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에서 얘네 셋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면 신호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저 경우를 빼면 되겠죠. 저 경우를 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여기 쓸 수 있는 건 동그라미, 마름모, 스페이드 중에 하나. 이거 중복순열이지. 다 셋 중에 하나 오면 됩니다. 자, 3의 6제곱이 되겠고, 자, 3의 5제곱이 243이고 6제곱이면 729죠.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텐데, 이 중에 안 되는 케이스를 빼면 될 것 같아. 안 되는 케이스면 이 세 마리가 이 모양으로 배열되는 게 여기 배열되는 경우가 있겠고, 맞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맨 앞에 얘가 나왔다. 그림 그리기도 참.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애.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아무거나 와도 되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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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개 있겠지.
맞습니까? 자, 이거 전체 경우의 수는 구했다 치고 요 모양이 이 순서가 이 중간에 나오든 맨 앞에 나오든 맨 뒤에 나오든 이런 애들은 신호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신호가 안 되는 애들이 제가 빼겠다는 얘기야. 그럼 맨 앞에 세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마찬가지. 동그라미, 마름모, 스페이드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7가지죠. 이건 다 빼줘야겠지. 이렇게 생겨먹은 신호는 다 빼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있든 마름모,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오든 이런 애들은 다 신호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맞죠? 자, 이게 27가지고 그 다음에 맨 앞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올 때 자, 그냥 얘는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도 여기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니까 마찬가지 27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맨 앞에 3개에 이게 나오나 여기 이게 나와서 신호가 안 되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자, 얘는 다 신호가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이렇게 구하시면 틀릴 것 같아요. 하나가 중복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셈을 하면 자, 여기 이쪽에도 이 모양이 나오고 이쪽에도 이 모양이 나오는 건 여기서도 셈을 한번 했고 맨 앞에 3번 나올 때 맨 뒤에 3번 나올 때도 셈이 됐으니까 얘는 중복으로 2번 셈이 된 거죠. 한 번은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이 케이스를 제외하고 중간에 이 3개가 나오면 이 모양이 2번 연속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속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집합에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할 때랑 똑같아. 얘는 빼야겠죠. 지금 제가 구한 27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 이걸 이 신호를 쭉 나열했을 때 이게 맨 앞이든 맨 뒤든 중간 어딘가든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신호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신호가 안 되는 경우죠. 자, 됐습니까? 이거 그대로 계산해내시면 될 것 같고 자,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91번이네. 자, 세 숫자가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택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배열하여 자연수를 만든다. 일단 중복 허락한다 라고 했고 5개의 수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하고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5자리가 돼야 되고 자, 이 2개가 중요한 조건이고요. 예를 들어 20200 1201은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11020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1이 이웃하게 왔으니까.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 자, 그럼 1이 몇 번 쓰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1이 없다. 자, 첫 번째 1 사용을 안 한다. 어떤 숫자를 만들었는데 이런 애들은 다 조건 만족하죠. 0과 2로만 만들면 0과 2로만 만들어진 수는 다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 이걸로 5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제가 지금 1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2가 와야만 하죠. 무조건 2밖에 못 옵니다. 여기 0이 오면 5자리 자연수가 안 되죠. 나머지는 0이 둘 중에 하나씩 오면 되니까 1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가 16가지가 되겠고 이런 모양. 맞죠? 근데 1을 한 번 사용하는 경우 1이 한 번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 1이 맨 앞에 올 수도 있고요. 자, 1이 맨 앞에 한 번 쓰인다라고 하면 더 이상 1은 안 쓸 거야 나는. 더 이상 1은 안 쓸 거고 나머지는 0이 둘 중에 하나씩 와야 되죠.
이게 16가지고 근데 1이 맨 앞자리 올 때랑 중간에 올 때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을 한 번 쓰기로 했는데 1이 여기 썼다 라고 하면 여긴 뭘 써야 되니? 2를 써야만 하죠. 0은 올 수가 없습니다. 5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8개 나오겠지? 네, 맞아요. 8개. 근데 이거는 1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맨 앞자리는 무조건 2로 고정이 돼야만 하니까 이 경우가 몇 개 있겠습니까? 4개 있겠죠? 자 그럼 16, 32 더하면 자 1을 한 번 사용할 때가 48가지가 있겠고 1을 2번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이 들어갈 자리 2개를 골라야 되죠. 1이 들어갈 자리 2개를 골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온다 라고 하면 이거 8가지죠.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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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아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지? 여기 맞습니까? 그러면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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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그럼 1은 여기 올 수도 있고 두 번째 1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노동으로 다 하셔도 되고 자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이게 24가지가 나오겠고 또 맨 앞에 1이 오지 않는다. 맨 앞에 1이 오지 않으면 제가 그냥 이 아래 쓸게. 이렇게 오는 경우 이렇게 오는 경우 이렇게 오는 경우 3가지밖에 없죠. 맞습니까? 3가지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5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2가 와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는 0이나 2, 0이나 2니까 4가지 경우가 있겠고 그 각각에 따라서 1, 2개의 자리가 3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이 더하면 36가지가 나오겠고 자, 마지막은 1을 3번 쓸 때 3번 쓰면 그냥 자리가 고정이죠.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0이 0이 자 이렇게 되겠지. 더하면 40, 88 이거 더하시면 104 나오겠네요. 자 됐습니까? 비스텝은 질문이 없으신가 보네.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유형 10부터 봐야 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아이디어는 간단했으니까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의 15페이지이지. 예를 들면 얘를 1열로 나열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A 2개가 지금 같지. 제가 그냥 4팩토리얼로 구한다라고 하면 24개가 나올 텐데 얘는 편의상 원래 같은 애지만 A1, A2라고 할게. 그러면 이 나열하는 방법의 수에는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나 이렇게 나열하는 게 지금 다 다르게 셈이 된 거죠. 다 다르게 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2개를 줄 세우는 방법, 즉 2팩토리얼만큼 더 셈이 많이 되는 거지. 원래 같은 거잖아. 자, 지금 A, A, B, C인데
A, A, B, C를 다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직순열로 구하면 4팩토리얼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A가 같은 거니까. 이거는 왜 24개가 나오냐면 얘네 둘을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셈이 됐기 때문에 24개지. 근데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셈을 하면 2배나 셈이 많이 됩니다.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은 애들인데 다시 2팩토리얼로 나누자라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결론은 심플합니다.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걸 그냥 다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나열하면 4팩이에요. 그죠? 다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A1, 2, 3으로 간주하고 나열하면 4팩토리얼인데 그러면 이런 애들은 다 똑같은 애들인데 A가 같은 문자이면 이건 다 다르게 간주하고 나온 거지. 그럼 몇 배나 셈이 많이 됐냐라고 보면 이 한 가지 배열에서 얘네 세 마리가 줄 세우는 경우 3팩만큼 과도하게 셈이 된 거잖아. 중복이 돼서 셈이 됐으니까 다시 나누자라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그냥 시작과 끝이지. 결론은 심플했습니다. 다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순열을 중복되는 거, 중복되는 만큼 나눈다. 즉 같은 문자가 3개 있으면 3팩토리얼로 나누고 2개 있으면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 거였죠. 원론. 너무 셈이 많이 됐으니까 중복되는 만큼 나누자라는 거고. 자, 가장 간단한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60번. 컨티뉴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C와 E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8개랍니다. 개 쉽다. 자, 그럼 C 썼고 E 썼고 요 가운데 스펠이 6개가 남았는데 N이 2개죠, 지금. O, T, I, U, N, N 2개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6마리 스펠을 이 가운데 줄 세우시면 되는데 같은 것이 2개 있지. 6팩 나누기 2팩이겠죠. 근데 이 각각에 따라서 C와 E가 양 끝에만 오면 되는 거니까 C, E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자리 바꿔서 올 수도 있지. 다시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약분되고 5팩토리얼이 120이니까 720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자, 뭐 다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쭉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자연수의 개수를 볼게. 자, 다음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가장 쉽게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6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해서 그럼 맨 앞에는 1이나 2가 와야겠네 그거보다는 그냥 전체 경우에서 여섯 자리가 안 되는 경우 얘를 빼는 게 계산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6자리가 안 되는 케이스는 뭐냐?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그죠? 항상 직접 셈을 할 거냐 반대의 경우를 뺄 거냐를 먼저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냥 6개를 나열한다. 그냥 6개를 나열한다라고 하면 6팩 나누기 얘네는 같은 애가 없고 2 같은 거 2개, 3 같은 거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야겠죠. 근데 이 중에 6자리가 안 되는 경우가 뭐냐?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맨 앞에 0이 오고 나머지 5개를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5개가 이거죠, 지금. 자, 이걸 나열한다라고 하면 그냥 나열하면 5팩인데 1이 2개 있고
3이 두 개 있으니까 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각각 이제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5번이 나올 거고, 여기선 조금 실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만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71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71번. 자,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올라간대.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두 계단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계단씩 올라가는 경우가 없이 모조리 한 계단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맞니? 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한 칸씩 폴짝폴짝. 근데 두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케이스가 좀 많아져요. 왜냐하면 처음에 두 계단을 가고 나머지 6계단을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쓰기도 힘드네. 처음에 한 칸 갔다가 두 칸 가고 이렇게 8칸을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이거 8칸 맞니? 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두 계단을 올라가는 게 한 번이다라고 하면 이 가지수가 몇 개냐 우린 셈을 할 거잖아. 이 방법이 몇 개냐. 처음에 두 칸을 가고 한 칸을 갈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두 칸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결국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겠죠. 자,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냥 배열하고 이 중에 같은 것이 6개만큼 있으니까 7가지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고 컴비네이션, 조합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7개의 자리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자리 중에 2가 들어갈, 두 칸 갈 자리 하나 골라내셔도 되지. 7시 1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7번 만에 계단을 올라갈 건데 그 중에 2계단 올라간 자리 하나만 선택하셔도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구하셔도 똑같겠고, 그리고 두 칸씩 2번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것도 8계단이지. 그럼 얘를 일렬로 쫙 나열하면 그게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될 텐데 6팩 나누기, 이번엔 1이 같은 1이 4개 있고 같은 2가 2개 있습니다. 자, 이게 15가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15가지라는 건 결국 이 6번 올라가는 중에 2번만 2계단 올라가면 돼요. 6시 2로 바라볼 수도 있지.
내가 두 계단 올라가는 자리 두 개 선택한다라고 바라보셔도 여전히 15가지 나오지.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한 가지, 7가지, 뭐 15가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계단씩 3번 간다. 이거지. 그러면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될 거예요. 자, 10가지가 나올 텐데 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5번 계단 올라가는데 두 계단 올라갈 자리 3개 선택한다 라고 바라보고 푸셔도 똑같은 가지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냅다 두 계단씩 4번 짠짠짠짠 올라가는 거. 이건 한 가지밖에 없지. 맞습니까? 자, 그럼 1, 7, 15, 11 다 더하시면 될 것 같고, 다 더하시면 34개 나올 거예요. 34개. 자, 됐습니까? 이게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때가 있어요. 확률과 통계는. 네, 자유자재로 좀 구사할 줄 아셔야 나중에 뒤쪽 확률할 때는 좀 편할 거고. 자, 그 다음에 72번 유형 12죠. 이게 아마 확률과 통계 간단한 3점 중에는 이 부분에선 제일 많이 출제됐을 거예요. 순서 혹은 크기가 정해진 경우의 수입니다. 자, 순서라고 하면 보통 문자의 순서를 말하죠. 문자나 그림 등을 말하고, 크기는 보통 수, 그러니까 부등식을 말하죠. 그럼 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방금 전이랑 똑같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바라볼 수 있고 조합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를 배울 때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조합의 관점이었지. 기억납니까? 까먹었을 것 같아. 이거 증가함수 몇 개? 4시 3이지. 왜냐하면 제가 공역의 원소 4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증가함수가 딱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x값이 커질 때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커진다. 증가함수라는 것 자체가 함수값의 크기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뽑아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크기 순서대로 배열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안 추운 것 같아. 덥겠다. 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C가 D보다 앞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C가 D보다 앞에 온다는 얘기는 이웃해서 바로 앞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먼저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되고 이런 애들 다 된다는 얘기죠. 얘도 C가 D보다 앞쪽에 나오고 얘도 C가 D 어디 갔어? D보다 앞쪽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앞에 오도록 순서가 정해진 경우다라고 하면 이 단원에서는 그냥 같은 문자로 간주하고 배열하시면 돼. C랑 D를. 자, C랑 D를 그냥 이렇게 같은 문자로 간주를 해. 그럼 얘 빼고 나머지가 A, B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배열할 수 있죠. 자,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5팩 나누기 이거 같은 것이니까 2팩이지. 네, 맞습니까? 이렇게. 아니 근데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뭐 어쩌는데요? 라고 하면 이 60까지에는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60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배열을 한 후에
C가 D보다 앞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서가 정해진 거야. 앞쪽에 C, D 써주시면 다 문제의 조건 만족하지. 네, 맞습니까? 자,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관점에서 제가 접근한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문자 5개를 나열할 거예요. 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조건이 주어진 애들 2마리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고릅니다. OC. OC에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랑 여기를 골랐다. 그럼 여기다 C, D를 그대로 적고 나머지 배열하시면 되죠. 자, 이래도 이렇게 푸셔도 마찬가지 60가지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수학하라면 수학하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는 사실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자라는 거고. 자, 됐죠? 자, 여기도 한 문제 마찬가지로 풀고 넘어갈게요. 74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자, 74번.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는 2보다 앞에 오고, 자, A는 2보다 앞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둘은 문자 배열의 순서가 정해진 거죠. 그럼 일단 A랑 2를 같은 것으로 간주.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는 D보다 또 앞에 와야 된대요. 그럼 B, D도 같은 문자로 간주. 그럼 남은 애가 C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배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모 2개, 동그라미 2개, C 하나. 그럼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네모 같은 게 2개, 2개니까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죠. 맞습니까? 아이고. 6팩이죠, 6팩. 6개네. 네, 맞아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열했다. 나열했다라고 하면 이제 조건에 맞게 A는 2보다 앞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네모 2개 중에 앞자리엔 A를 배열하고 B가 D보다 앞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2개 중에 앞에 동그라미에 B를 그냥 집어 넣으면 되겠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배열을 마친 다음에 A2랑 BD를 집어 넣으면 조건 만족시키는 애 나오죠. 나오니까 그대로 이게 답이 되겠지. 180까지가 될 거고. 자, 76번은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 자, 최단 거리로 간다라는 얘기는 지금 A에서 P를 거쳐 B를 간대요. 그럼 일단 A에서 P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되지. 그럼 이렇게 오른쪽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최단 거리로 간다는 얘기는 왼쪽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무조건 4번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엔 아래로 가면 최단 거리로 갈 수가 없죠. 한 번이라도. 위로 2번 가면 무조건 P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결국 이건 뭐랑 똑같냐? 이렇게 가도 6번 이동해서 최단 거리지만 이렇게 가도 똑같지. 이런 식으로 위로 2번 가고 오른쪽으로 4번 가도 여전히 6번 만에 P에 도착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2개만 있겠냐? 아니죠. 이런 것도 다 되지. 위로 1번 가고 오른쪽으로 4번 가도 여전히 6번 만에 가는 거니까 최단 거리죠. 자, 그럼 이게 몇 개나 있겠냐라고 보면 결국 같은 것 4개, 2개, 이 6개의 기호를 그냥 배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6개를 배열하는데 오른쪽 4개가 같고 위로 2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게 15가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B로 온다. 최단 거리로. 최단 거리로 가려면 위로 2번이고 오른쪽 2번으로만 가야 됩니다. 왼쪽이나 아래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그냥 배열하면 되겠죠. 순서 상관없이 결국 다 4번 만에 이동하는 거니까 그럼 P에서 B로 가는 가지수는 결국 4번 이동을 해야 되는데 2번은 위쪽, 2번은 오른쪽. 자, 이건 6가지가 될 테니까 둘이 곱하시면 90개 나오겠지. 자, 됐죠? 요거는 조금 예전 기억을 되돌려 보면서 80번 한 번만 풀어볼게. 80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자, 얘는 이제 뭐 조건이 짬뽕이 돼 있는데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다라고 했고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데 P는 거치고 여기는 거치고요. 여기는 거치지 않고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직접 거치지 않는 케이스를 다 구분해서 구할 거냐? 아니면 저라면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A에서 P 거쳐서 B를 가는 방법에서 저 전체 방법에서 B를 거치는 경우만 빼면, 아니 Q를 거치는 경우만 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거치지 않겠죠. 맞습니까? 여기는 무조건 거쳐야 돼. 그러니까 A에서 P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 중에 얘를 거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일로 가는 경우만 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여기 안 거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또 빼자는 아이디어예요. P는 일단 거쳐야 되고
그럼 A에서 P까지 가려면 결국 오른쪽 2번, 아래로 2번입니다.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는 신경 쓰지 않고 P에서 B를 가려면 오른쪽 4번, 아래로 3번입니다. 결국 7번 이동해야 되는데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게 4번, 3번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자 얘는 방금 구해봤죠. 자 P에서 Q 간다. P에서 Q를 가면 오른쪽 2번, 아래로 2번이지. Q를 거치는 경우를 빼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B로 가는 경우는 오른쪽 2번, 아래로 1번이니까 얘를 빼면 그럼 나머지는 다 안 거치겠죠. 맞습니까? 자, 계산을 좀 뭐 해보면 얘는 약분하면 3, 4, 12 나누기 2니까 6이고요. 5, 6, 7 남을 텐데 3팩토리얼 약분했으니까 35고 이거 6이고 3이죠. 자, 6으로 묶어내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개 나옵니까? 110, 102? 102 나옵니까? 네, 102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보기에 2번에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하던 김에 마저 합시다 그냥. 유형이 하나 남았으니. 이건 뭐 장애물이 있는 경우라고도 하고 중간 지점을 잡아야 되는 경우다 라고도 하는데, 먼저 요령을 제가 예전에 이거 수업할 때 말씀드렸어요. 길이 없거나 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를 보면 여기 길이 아예 없죠. 아예 없습니다. 근데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반드시 지나는 점, 자, 경유점을 먼저 찍어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경유점은 A에서 B까지 갈 때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점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 점의 개수는 최소일 때가 가장 좋겠죠. 찍는 요령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A에서 B로 가다 보면 결국 여기나 여기 가야 돼. 이 둘 중에 하나는 통과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경유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두 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 케이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복잡합니다. 자, 이거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찍는 요령은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행 방향에 비스듬하게 사선 방향으로 찍어내셔야 됩니다.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찍는 이유는 중복이 되지 않고 빠짐없이 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라면 A에서 B까지 지금 이렇게 오른쪽 위로 진행을 해야 되지 결국. 그럼 이거에 비스듬한 방향, 지금 A에서 B로 가려면 여기서 일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거랑 비스듬한 방향이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경유점을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나 여기를 찍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군데 중에 안 지나고, 세 점 모두 안 지나고 A에서 B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 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리고 점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어내는 이유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어내면 여기 편의상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A에서 1번을 거치면 2번, 3번은 갈 수가 없어요. 최단 거리니까. 맞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없죠.
A에서 2번까지 가면 3번이나 1번도 못 갑니다. 3번을 가는 순간 최단 경로가 아니고 1번을 가는 순간 최단 경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찍지 말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A에서 3번 거치고 1번을 안 거치고 갈 수도 있지만 여기 거치고 갈 수도 있고 둘 다 거치고 갈 수도 있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또 빼줘야 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자, 그럼 케이스가 딱 세 가지입니다. A에서 1번 거쳐서 B번 가는 경우나 A에서 2번 거쳐서 B번 가거나 A에서 3번 거쳐서 B번 가는 경우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죠. 그럼 A에서 1번 거치는 방법의 수가 오른쪽 2번, 위로 2번 가야 됩니다. 그럼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겠고 여기까지 와서 B로 간다라고 하면 위로 2번, 오른쪽으로 3번 가면 되죠.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되겠고 아까 이거 6이었고요. 10이죠. 이게 60가지 방법이 있을 테고 A에서 2번을 거친다라고 하면 결국 오른쪽 3번, 위로 1번 가야 돼요. 그리고 2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 2번, 위로 3번 가야 되죠. 자, 이렇게 마지막은 쉽습니다. A에서 3번 가려면 한번 쭉 한 가지밖에 없고 3에서 B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4번이에요. 총 5번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다 더하시면 105개 나오겠죠. 105개. 됐습니까? 근데 이 경유점은 고정된 게 아니야. 어떤 학생은 이렇게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넷 중에 하나를 지나도 됩니다. 맞죠? 이 넷 중에 하나를 지나도 되는데 그럼 지금 경유점이 4개로 늘어났으니까 케이스가 하나 더 늘어나겠지. 우리가 최소의 케이스로 분류하고 풀어내는 게 더 좋으니까 딱 봤을 때 이렇게 찍어내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자, 이건 이제 그림이 편안한 형태고 그림이 85번 같이 약간 불쾌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찍어내는 연습하셔야 되고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